그 개는 정말 좋아서 꼬리를 흔들었을까 책이 2019년에 나오고 이제 5년이 지나서 제가 개정 증부판을 내게 됐습니다. 그 전에 없던 조금의 꿀팁과 더 좋은 내용들, 제가 또 공부하면서 알게 된 것들을 더 추가했으니까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그리고 다른 데서는 들을 수 없는 우리 반려견들과 더 행복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들어있으니까 우리 반려견 보호자라면 꼭 한 번씩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분리불안을 가진 친구들이 느끼는 감정은,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화장실이 너무 가고 싶어요. 그런데 내비게이션도 없고 표지판도 없어서 얼마나 더 가야지 화장실이 나오는지 모르는 상황, 그때 우리가 느끼는 불안감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만약에 화장실이 가고 싶어도 내비게이션이 있고 표지판이 있어서 내가 얼마나 더 가면 괜찮을지를 안다면 그렇게 불안하지 않고 잘 참을 수 있을 거예요. 이거지. 사람들 다 분리불안이 있습니다. 실제로 유아 그런 정신과나 행동학에서 5세 이전의 분리불안은 당연한 걸로 생각을 해요. 근데 그때 우리가 이뻐해줘서 생긴 건가요? 아니면 그 아이들한테 기다려를 가르친다고 분리불안이 좋아질까요? 아니라는 거죠. 결국엔 보호자가 나갔다가 들어온다라는 확신과 예측 가능성과 신뢰감을 심어줘야 되는 거지, 오히려 보호자가 계속해서 무시하고 이러면 얘네들이 이거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보호자가 무시를 해버리면 나갔을 때 안 들어올 거란 생각을 하지, 그 어떤 강아지가 정신 연령이 30개월밖에 안 되는, 사람으로 보면 30개월밖에 안 되는 강아지가 나는 이제 독립할 거야, 혼자 있을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질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실전을 해봐야 돼요. 혼자 있으면서 불안하지 않고, 그리고 보호자가 이 정도 나가면 그래도 이 정도 되면 들어온다. 걔들은 냄새로 알거든요. 우리가 나가는 순간 우리 집 안에서 내 냄새는 줄어들기 시작하고, 이 정도 줄어들었을 때 보호자가 들어온다라는 그 예측 가능성만 만들어준다라고 한다면 분리불안도 관리해야 되는 행동 문제긴 하지만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 자체가 좀 어렵죠. 그래서 솔직하게 제가 미국 갔을 때도 그렇고, 분리불안은 수의사의 도움이 필요해요. 안전한 항불안제들을 먹고 혼자 있을 때 불안하지 않게 도와주면서 얘 스스로 보호자가 언제쯤 들어온다라는 예측 가능성을 꾸준하게 심어준다라고 한다면 나중에는 약을 줄이고 먹지 않아도 좋아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개들은 플라시보가 없잖아요. 사람이야 내가 약 먹고 편해지면 약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버리지만, 우리 개들은 플라시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황 자체 있어 보니 괜찮네 라는 걸 더 잘 느낄 수 있게 도와줘야죠. 모자르고 필요한 걸 도와주는데 왜 뇌와 관련된 걸 하면 거부감을 가질까? 근데 되게 안전한 약들입니다. 대부분. 물론 조금 위험한 약들도 있기는 하지만, 특히 분리불안이나 이런 데 쓰는 약들은, 그리고 일반적으로 쓰는 약들은 아주 안전한 축에 속하는 약들이기 때문에 너무 거부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좋아지겠지만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사람이 더 잘 배울까요? 강아지가 더 잘 배울까요? 누가 더 잘 배울 것 같으세요? 당연히 사람이 더 잘 배웁니다. 그러면 사람도 다 그렇게 하죠. 제가 맨날 이런 예시를 들거든요. 소리 민감증이 있는 아이들을 교육으로 가르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맨날 왜 맨날 듣는 소리인데 익숙해지지 못하지?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저는 이렇게 반문합니다. 층간소음 맨날 듣는데 왜 적응 못하냐고. 아니면 왜 국가에서 층간소음 교육 캠페인을 하지 않냐고.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교육한다고 그 소리가 좋아지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TV가 문제인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TV도 계속 나가고 하지만 일부러 자극적으로 뭔가 솔루션이 되는 것 같은 모습들을 막 보여주려고 하지 않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보면서 자꾸 동물을 기계로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보다 교육하기 더 힘들고요. 우리보다 바꾸기 더 힘든 동물입니다. 방송에 나오는 아이들 나중에 다 찾아가서 보세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억지로 강제로 혼내서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는 학습성 무기력증을 유발해서 아무것도 안 하게 만드는 경우고, 그렇게 하면 키우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안 키우는 게 낫고요. 행복하려고 키우는 건데
한 생명을 불행하게 만들면서 뭐 반 죽여놓는 것처럼 때리고 제압해가지고 아무것도 그렇게 잘 되지도 않거니와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학습성 무기력증 생기는 애들은 칭찬으로도 다 돼요. 네. 충분히 안 때리고 안 혼내고 나서도 교육 충분히 가능해요. 전문가라고 나온 사람들이 오히려 잘못된 정보를 줘서 문제가 생기고 뭔가 잘못된 여론이 형성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가장 극대화된 곳이 이 강아지판이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흔히 서열에 의한 공격성이라고 말하는 거는 컨플릭트 어그레션이라고 해서 갈등에 의한 공격성이에요. 내가 하기 싫은 걸 그리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걸 상대방이 강요했을 때 당연히 동물로서 싫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저희도 그렇고 개들도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서열로 표현한다라는 건 우리 사람들도 다 부모님보다 서열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아요. 저도 부모님과 많이 싸웠고 그 싸운 이유의 99%는 내가 하기 싫은 것을 보호자가 우리 부모님이 억지로 강요했을 때 저는 수의대를 가고 싶은데 부모님은 수의대 가지 말라고 했을 때 싸웠고요. 저는 행동학을 공부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행동학을 공부하지 말라고 할 때 싸웠습니다. 이게 서열인가요? 제가 부모님보다 서열이 높아서 했던 걸까요? 아니에요. 이건 사람이나 동물이나 똑같아요. 개들은 진화하면서 웬만하면 사람의 서열을 전복하려고 하지 않게 진화되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뭐 지배 뭐 이런 얘기들을 해보세요. 그게 되나? 그거는 지배로 포장한 겁니다. 억지로 억압하고 제압을 하는 것을 서열로 포장했을 뿐이에요. 그 어떤 동물도 미친 듯이 패면 미친 듯이 때리고 미친 듯이 혼내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면 그렇게 돼요. 근데 그거를 서열이란 말로 포장해 보려고 한 것뿐이에요. 세상에 공짜를 만들지 않고 항상 원하는 것들이 얘가 필요한 것들이 있을 때 아주 간단한 거라도 보호자의 신호를 잘 이행했을 때 들어주는 그걸 습관으로 만드는 교육이 가장 첫 번째예요. 전 이게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안아달라고 할 때도 그냥 안아준다기보다는 앉아 기다려 조금이라도 시켜놓고 잘했을 때 안아준다거나 이런 모습들이 쌓였을 때 보호자의 리더십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사실 장기적으로 했으면 좋겠지만 많은 보호자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당장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런 팁이나 이런 것들을 전 되게 많이 생각을 해보고 시도를 해보는 편인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그런 영역방어 공격성이죠. 우리 집에 누군가가 들어올 때의 짖음이나 공격성을 보이는 경우 뭐 물론 100%의 아이들이 다 통하는 건 아니지만 영역방어 공격성은 하나의 소유 공격성입니다. 내가 선점하고 있는 자원에 누군가가 내가 모르는 사람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한 방어 기제를 보이게 되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 선점이라고 한다면 그 선점을 깼을 때 그 선점을 먼저 못하게 했을 때 좋아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산책할 때는 사람에 대한 공격성이 없는 아이라면 손님이 왔을 때 잠깐 밖에 같이 나가서 산책을 살짝 한다거나 아니면 밖에서 같이 만나서 들어오기만 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좋아지는 아이들이 많이 있고요. 아니면 뭐 가족분들이라면 오히려 가족분들을 먼저 집에다가 들어가게 하고 그 다음에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개들은 되게 특이하게 이 흥분이 되게 상승 곡선을 타요. 뭐 이건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 흥분을 유발하는 가장 첫 번째 트리거가 뭐냐면 대부분 초인종입니다. 초인종과 문소리예요. 그래서 초인종을 누르지 않고 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들어왔을 때는 훨씬 더 흥분하지 않고 만나는 경우들도 있고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중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만났을 때 훨씬 더 좋아지는 경우들도 있고 네, 그래서 이런 꿀팁들도 또 저희 책에 좀 많이 적어놨고 그리고 지금도 열심히 연구 중입니다. 우선 다경가구는 복불복이에요. 네,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 연애하고 결혼해도 이혼해요. 근데 개들의 다경가구는 어떻게 보면 동생이 생긴다기보다는 좀 더 비슷한 게 조선시대 결혼 같은 거죠. 내가 골라서 내가 함께 있을 아이를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보호자가 마음에 드는 아이를 데리고 와서 니네 둘이 사이좋게 지내봐. 이거는 조선시대 결혼과 더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운이 좋으면 너무 잘 지내서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고, 운이 나쁘면 치고받고 싸워서 저를 찾아오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치고받고 싸우는 경우에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결국에는 질투나 자원에 대해서 싸우는 거고, 그 자원과 질투를 유발하는 가장 큰 요소는 먹을 거 아니면 보호자입니다. 근데 먹을 거는 대부분 교육을 시키세요. TV에서 본 게 있어서 뭐 기다려 하고 해서 애들 오히려 먹을 거로는 안 싸우는 경우들이 많은데, 보호자 때문에 싸우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먹을 건 두 개로 나눠서 줄 수 있는데 보호자는 두 개로 나눠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새치기만 막아라. 사람들은 왜 줄을 쓸까요? 줄을 서지 않으면 불안해지고요. 불안하면 싸워요. 내가 먼저 왔는데 나보다 뒤에 온 사람이 저 자원을 먼저 가져가는 모습. 그러다 보면 저 자원을 내가 가져가지 못할까. 이런 불안감과 두려움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똑같아요. 개들한테도. 얘가 먼저 뭔가를 뭐 이쁨을 받고 있는데 다른 아이가 와요. 그러면 많은 보호자분들은 또 막 만져줘요. 이거 새치기 성공한 겁니다. 그러다 보면 애들은 새치기를 해야지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게 돼버려요. 다견가구에서. 물론 그런 거 다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는 아이들도 있지만, 조금 더 질투심이 많고 불안이 많은 아이들은 이런 거에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싸우는 경우들이 생긴단 말이죠. 보호자는 새치기만 막으면 돼요. 한 아이만 이뻐해 주라는 게 아니라 이 아이 이뻐해 주다가 잠깐 밀어놓고 기다려. 누구 이리 와. 하고 이뻐해 준다거나, 아니면 이 아이 기다리고 양손 손은 두 개니까 같이 이뻐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든다거나, 먹을 거 같은 경우도 절대 밥 같은 경우를 막 둘이 경쟁하는 상황에 만들지 않고 아예 다 따로따로 준다거나, 이래서 자원을 컨트롤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그리고 자원을 컨트롤하는 사람은 보호자고, 이 보호자만 따라했을 땐 굳이 쟁취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좀만 기다리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면 다견가구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성별은 다른 성별이 이런 라이벌의식이나 질투심을 덜 느낍니다. 정확하게 한 30개월 아이의 정신연령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물론 완벽하게 학설로 굳어진 건 아니지만, 미국의 스탠리 코렌이라는 동물학 박사가 얘기한 바로는 개들은 사람으로 봤을 때 한 30개월 정도에서 발달을 멈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개를 키운다라는 건 15에서 20년 동안 30개월 아이를 키우는 것과 비슷한 거다. 말 못하는 30개월 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편할 것 같아요. 개들 같은 경우에는 뭐 죄책감이나 그런 복수심 이런 것들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데, 그건 되게 고등적인 감정들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개에 대해서 잘 모르게 된다면 결국에는 자기 입장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땐 나였으면 저거에 저렇게 복수했다 이거죠. 네, 별 다른 거 없습니다. 개들은 전혀 그런 생각이 아닌데, 그냥 어떤 분들은 개는 개다, 개는 사람보다 하등하니까 제압해야 되고 서열을 만들어야 되고, 이게 아니라 개는 30개월 정도의 정신연령을 가지고 있고, 개는 사람과 달라서 이런 본능적인 행동을 가지고 있고, 개는 사람과 다르니까 이런 언어를 하고 있고를 알아야 된다가 개는 개다입니다. 개는 개다를 자꾸 막 사람보다 하등한 동물이니까 억압하고 이래야지 말을 듣는다가 절대 아니란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개는 우리보다 우선 후각이 되게 좋죠. 그래서 가끔은 어딘가 안 가려고 한다거나 하는 게 내가 무서워하는 냄새나 이런 거가 나서 안 가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시각적인 특징도 우리보다 근시입니다. 그리고 어두운 곳에서 되게 잘 보고요. 그래서 굳이 막 집안을 너무 밝게 해놓을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런데 또 하나는 개들은 시야각이 되게 넓어요. 그 대신에 초점각은 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점이 뭐냐면, 근시의 시야각은 넓고 초점각은 좁다 보니까 내 시야에서 뭔가 움직이는 것이 명확히 뭔진 모르는데 자극을 받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특히 뭔가 유전적으로 쫓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뭐가 빠르게 움직이거나 아니면 동체 시력은 또 좋아서 빠르게 또 어디로 쫓아간다거나 이런 행동도 좀 잘 관찰을 해주셔야 되고,
또 하나는 근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멀리서 우리 강아지인 줄 알지만 강아지들은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멀리서 보호자가 있으면 우리는 누구다 라고 얘기하는데 얘는 우리 가족인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멍청한 게 아니라 얘네는 우리보다 훨씬 더 근시라서 그런 거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로 동물과 소통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첫 시작이 우리 애가 어떤 애인 줄 아는 거. 네. 제가 항상 이렇게 우리 상담하는 보호자님들한테도 얘기하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오은영 선생님한테 가서 채연이를 노홍철처럼 만들어주세요. 노홍철 형님처럼 만들어주세요. 못해요. 네. 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보호자님들은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된다라고 생각해요. TV를 보면서. 네. 노홍철 형님 같은 성격을 가졌다라고 하면 걔들이 문제 행동 하나도 안 보일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좋아하고 집에 오는 사람 좋아하고 혼자 있을 때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근데 안 된다고요. 네. 우리가 모두 서울대를 갈 수 없고 전 농구 좋아하는데 마이클 조던이 될 수 없고 NBA 선수가 될 수 없고 골프도 좋아하는데 제가 PGA 선수가 될 수 없고 타이거 우즈가 될 수 없듯이 우리 애들에 대해서 알고 정확하게 알고 그 중에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를 찾아야지 다 바꾸려고 하면 안 됩니다.